기회이죠. 네. 항상 올해 내내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네. 속도의 이슈다. 네. 점진적으로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 결국은 이를 내는데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오셨는데요. 반도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도체가 좀 될만한 네. 타이밍에 그죠? 네, 맞습니다. 뭐 미국 간에 중국 간에 또 이야기, 중국이 또 애플을 뭐 견제하는 이야기 그죠? 네, 뭐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또 좀 눌립니다. 네, 반도체는 기회인가요? 길게 보면? 네, 기회이죠. 네. 항상 올해 내내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네. 속도의 이슈다. 네. 점진적으로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 결국은 이를 내는데 아직 일 낼 정도는 아닌데 지금 9월 달이잖아요. 네. 8월 말 9월 넘어올 때 몇 가지 반도체에서 몇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예. 처음에는 그러니까 AI, HBM 말고 우리 많이 흥분했던 AI용 HBM 말고 잠시 잊혀졌던 PC 이런 쪽에서도 그렇고 좀 최악이 지났다는 느낌들이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 얘기 좀 해드릴까 해요. 네.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뭐 AI가 없었으면은 이렇게 버티는 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AI에 대한 정리를 하면은 오픈 AI로 해가지고 챗 GPT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2, 3, 4월 달에 뜨거웠잖아요. 근데 정작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시장은 그렇게 확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캐파가 부족해라고 하면서 조금 올라갔지만은 아직 반도체에서 AI용 반도체는 그렇죠. 부족한 건 HBM만 부족한 거지 그렇죠. 사실. 그렇죠. 뭐 네. 랜드면 맞습니다. 메모리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쇼티지는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AI 쪽은 일단 정리를 할게요. 네. 우리는 엔비디아가 잘 되면 좋아요. 거기에 AMD가 경쟁하면 좋아요. 뭐 GPU가 더 중요하니까 메모리보다. 그렇죠. 근데 GPU라는 것도 사실은 AI가 잘 많이 활용돼야 돼요. 활용되려면 AI를 플랫폼을 만드는 이 앞단의 업체들이 경쟁을 해서 완성도를 높여야 돼요. 이른바 마이크로소프트 혼자 독점하면 안 되고 구글하고 내가 낫니 네가 낫느냐면서 새로운 업 버전을 계속 나오면서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줘야지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늘고 거기서 오더를 누구한테 줘요? GPU 필요하다라고 엔비디아한테 지금 많이 주고 있다는데 그 계속 이어진다는 확신이 계속 늘어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AI 플랫폼 완성도 경쟁, GPU 단의 경쟁. 그러면 결국은 삼성하이닉스의 HBM 삼성 하이닉스도 경쟁. 그게 좋은 거군요. 우리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우리는 뭐 하이닉스가 삼성이 한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이제 뭐 안 좋은 거야? 그게 아니다. 그죠? 이런 거죠. 예. 그 처음에는 엔비디아는 하이닉스가 100이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엔비디아의 수요 100이 200으로 된대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100에서 200 가는 걸 하이닉스가 다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삼성이 들어오니. 삼성이 30만 먹고 그렇죠. 하이닉스가 70을 먹어도 200 140인 거잖아. 그렇죠. 200 곱하기 네. 70, 140. 40% 늘고 삼성은 60, 70이 되는 거죠. 그 정도인데 어쨌든 그래도 130대 7이니까 좀 3이니까 60이잖아요. 130대 60이니까 하이닉스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건 이제 저는 모르고 자의적으로 그냥 내린 숫자예요. 삼성이 얼마나 또 사실은 약진해서 그걸 갉아먹. 지금은 어쨌든 하이닉스가 정하고 있으니까. 세컨 밴더를 준다 하면은 주기 시작하면은 두 번째 밴더가 못하지 않으면 최소한 20에서 30분 주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5를 주려고 그렇죠. 예. 진짜 만만하지만 50대 50. 예. 그래서 30%를 가능하면은 네. 삼성전자가 없다가 200 곱하기 30이니까 60. 하이닉스는 200 곱하기 70이니까 103, 140. 둘 다 성공. 네. 경쟁이 좋다. 예. TSMC하고 삼성도 바운더리에서 경쟁이죠. 이거는 이제 삼성이 없다가 뺏게 되면은 부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시간 좀 걸리죠. 다음 내년부터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됐고 AI는 두 번째 우리가 잊혀졌던 PC. PC가 좋다는 얘기가 주가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발견되고 있어요. 발견되고 있다고요? 네. 네. 인텔. 인텔이 지난 한 얼마 동안 한 거의 9일 동안 연속으로 올랐거든요. 델은 저번에 한번 실적 발표되고 나서 여전히 YOY 마이너스인데도 보고 YOY 마이너스의 비율이 준다. 축소율이 준다 그래서 한 20몇 프로 오른. 델은 컴퓨터 노트북 주로 만드는 그렇죠. 데고 인텔은 인텔은 그 안에 이제 CPU. 칩
칩, 네, CPU 네, 만들었어요. 네, 칩. 우리가 이제 모바일은 AP고. 그렇죠. 그렇죠. 네, 노트북은 CPU. 네, CPU. 네, 네, 네. 그러니까 GPU는 이제 엔비디아. 그래서 인텔하고 델하고 비슷한 거는 PC에 연관돼 있고 또 서버에도 연관돼 있죠. 네. 왜 내가 이구동성으로 worst is over, 최악은 지난 것 같다라는 얘기를 8월 말 9월 초에 보면서 주가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8월 말이잖아요. 8월 달 데이터, 중국의 PC나 마더보드 업체의 데이터들이 이번 주에 하나하나 나오고 있어요. 8월 달 전체로 나오기도 하고 8월 마지막 주 데이터로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8월 마지막 주 데이터 보면요. PC나 뭐 몇 가지 부품들, 네네. PC나 그래픽 마더보드 이런 것들이 YY로 플러스로 돌았어요. 7월 말 YY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8월 말. 8월 마지막 주가 작년도 동기보다도 플러스로도 다 10% 정도 플러스 들어왔어요. 누구? 대만 쪽이. 대만이 선행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우리가 잊혀졌던 PC 이런 쪽도 바닥에 지나갔다. 부진하지만 아마 9월 지나서 10월 되면은 좀 턴 될 것 같다는 징조가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삼성하이닉스는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반도체는 점진전 끝까지고 서둘러나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준비돼야 되는 제품을 서둘러 준비하면은 되는 거잖아요.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는 올라갑니다. 네,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 대관에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보시면 인텔 그렇죠. 이거는 우리 녹화하기 전에 8월 20일 날 9월 한 지난주 9월 9일 기준인데 9월 7일 기준인데 한 15% 올랐어요. 내일도 가이던스보다는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애플이죠. 애플 넘어가 볼까요? 애플은 스마트폰에 애플하고 화웨이 얘기를 해야죠. 네. 예. 경쟁의 논리를 따지면 애플하고 화웨이가 경쟁하면 거기다가 메모리가 영향을 받으면 긍정적으로 받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화웨이는 화웨이인 중국에서 애플의 신제품이 나오는 내일이죠. 9월 10일 나오는 애플의 아이폰 15을 화웨이가 내 거야, 우리 시장이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애플 너네 거 이제 우리 공무원들하고 공공기관에서 안 쓸 거야.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가는 다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애플이 1년에 한 2억 한 2, 3천만 대 정도를 파는데 하반기에 더 팔죠. 대충 중국에 버전마다 다르죠. 한 15% 20%? 네. 20% 가까이, 예, 예. 20% 가까이 팔아요. 작년에 하반기 때 중국향으로 아이폰 14가 1,700만 대 팔렸다 하더라고요. 올해도 그 이상 팔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화웨이가 1년에 한 2,500만 대 파는데 거의 대부분 중국에 파는데 아이폰 메이트 50. 메이트 60인데 이번에 나온 거는? 네, 이건 작년 거. 작년에 나온 것이 요 숫자가 좀 잘못됐는데 작년 9월 달부터 올해 7월 달까지 한 500만 대 팔렸대요. 그 지금은 메이트 60은 한 1,000만 대 이상 팔겠다는 얘기예요. 자, 좋다. 작년보다 메이트 60가 버전도 업데이트되니까 SMIC 7나노니까 1,000만 대 판다고 치자. 그럼 1,000만 대 팔면은 누가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폰 15이 다 고스란히 맞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워도 대부분 만나치면은 한 800만 대 빼면은 중국향 물량 한 800만 대 빠지는 거거든요. 800만 대면 얘네 매출이 얼마야? 한 4% 정도? 그죠? 1년 매출에 4% 정도니까 따라서 큰 거 아니에요? 주가는 네. 저번에 한 5, 6% 빠졌다면 다 빠진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거는 반도체 나쁜 거야? 왜? 애플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화웨이. 근데 화웨이는 또 좀 이따 말씀드릴 화웨이는 또 사실은 한국 제품을 디램을 갖다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이슈가 되는 거죠. 요것도 나쁜 거죠. 디램도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걔는 뭐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냥 서로 눈 감아주거나 해야지. 아니 우리가 만들어 디램이 없어. 어디서 어떻게 해요? 디램 없으면? 어디서 가서 뒤로 계속 와야지. 아니 뭐 HBM이나 이런 거거나 이제 고급 장비는 아니더라도 디램은 팔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한테? 얘네 제품이 이젠 안 팔기로 해서 이건 별도로 화웨이는 제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화웨이는. 요거는 또 다른 수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옛날에 만든 건 아니고 최근 거가 이젠
하이닉스가 팔았겠죠? 네, 어디다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샀겠죠. 네. 요 박스에다 하면은 무슨 브리프케이스 하면은 이게 몇 억인데 그거 한 10동 갖다 몇십억이고 그렇게 모이면은 뭐 몇백을 할 수 있겠죠.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무슨 엄청나게 큰 장비 반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있었다. 뭐냐? 하이닉스 D램이 너무 절실하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만약에 이걸 제재를 가하잖아요. 무슨 제재를 가할까? 미국이 다 추적해? 하이닉스 공장 나가서 다 추적해? 그럼 자기네 그 마이크론 코드 다 추적해 나갈 때 그 수많은 뭐나 어떻게 추적해? 그 벌금을 매겨? 벌금 매기면 이게 뭐 관세되는 거잖아요. 관세 연격. 그럼 가격이 폭등할 거 아닙니까? 방법 없어요. 솔직히 방법 없어요. 방법 없다. 압박할 줄 압박. 아빠 무슨 아빠? 팔지 마. 근데 안 파는데 내가 여기 파는데 얘가 또 파네? 내가 한 500개 대리점 관리하는데 저 새끼 어떡하지? 사용시켜? 압박이라 그런 건데 그건 그게 이제 소탐 대실할 수 있는 게 지금 10월에 그 맞아요. 반도체 장비 반입 그게 이제 1년 유예해 준 거를 지금 더 1년 유예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네.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뭐 하고 싶으면 하던가 대신 장비 반납 올해 끝이야 못해 하지마 이래버리면 부담스러운 거 아닐까? 그래서 좀 조심하겠죠. 지금은 조심하는데 제 말씀은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압박선이 없다. 없다고 보여지고요. 압박을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럼 삼성 하이닉스도 그렇고 물량을 좀 조절할 것 같잖아요. 감산을 하고 있는데 더 좀 타이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가격이 나중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도체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방법이 없어서 그냥 네거티브하지 않아요. 네거티브하지 않아요. 그리고 웃긴 게요. 화웨이가 메모리가 더 늘어났어요. 메모리가 더 늘어나요. 아무래도 채용하는 메모리가 그렇죠. 늘겠죠, 그죠? 그래서 되니까. 그래서 이게 경쟁이 나중에 붙으면 화웨이가 국내용으로서도 제 생각에는 결국은 하이닉스 제품이 하이닉스 못 팔더라도 마이크론에 팔고 있을지는 몰라요, 실지는. 그 마이크론도 이익 보는 거고 우리는 마이크론이 덜 파는 곳에 또 팔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딜이 부족해지는 이런 상황에서의 이런 시츄에이션은 아이러니하지만 나쁘지 않게 작용한다. 되게 이상한 거죠. 계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진짜 여기 공장에서 나가는 걸 다 틀어막고 못 팔게 하면은 이게 못 파니까 매출이 줄잖아요. 근데 그 못 팔게 할 수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결국 나가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괜찮고요. 최근에 가격이 8월 말에 이 시장 조사 기간이 누가 웨이퍼를 낸드 가격 올렸어요. 알고 보니까 삼성이에요. 근데 이번 달 들어와서 지난주에 대만의 어떤 애널리스트가 삼성 말고 마이크론도 올린 것 같아요. 10%. 꼬밍치라는 대만의 유명한 사람. 꼬밍치 유명한. 예. 네. 그러니까 또 국내 어떤 메리츠 증권 애널리스트 이번 주에 와서 이 봤을 때 9월 달에는 한 몇 프로 오를 것 같아. 자기도 한마디 끼어드는 거지. 그죠? 아니, 낸드 가격을 올렸다는 게 아니라 낸드 웨이퍼 가격을 올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웨이퍼 안에서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몇 개가 나올 수 있죠. 낸드를 이제 단칩으로 완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고 여러 개. 웨이퍼를 팔면은 예. 가져가는 사람이 잘라서 예. 낸드하고 디램하고 합해서 MCP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파느냐. 낸드라고 하면은 사실 정확히 낸드 웨이퍼인지 낸드 칩인지 낸드하고 디램하고 묶여 있는 MCP인지 거기에 따라서 다 가격과 상황이 다른 거예요. 보통 칩만 생각하는데 네, 이렇게 웨이퍼를 그렇죠. 팔기도 하는군요. 웨이퍼로. 단독으로 쓸 때도 있지만 디램하고 여기 MCP라는 거 멀티 칩 패키지가 낸드하고 디램하고 섞인 칩이거든요. 그걸 만드는 업체가 자기가 MCP를 만들려면은 낸드를 웨이퍼로 가져와서 웨이퍼로 더 싸게 가져와서 자기네들이 가공해서 마크업을 자기네가 먹는 거죠. 그렇게 하는 업체들도 있죠. 누가 그럴까요? 중국이나 이런 데 많이 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어떻게 메모리 가격 움직이면 다운, 업, 다운, 업이다. 그러면 여기 가야 되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얘기이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뭐 오늘 또 다른 얘기는 지금 우리 하시는 테슬라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게요. 테슬라가 이제 슈퍼 컴퓨터 도조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네, 테슬라가 그리는 일론 머스크 그리는 큰 그림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7월 말에 한번 했죠. 야, 보통 아니구나 했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되고 나오네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애널리스트가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가 원래 낮은 목표 주가를 갖고 있었더라고요. 어저께 테슬라가 10% 올라서 270 몇 불 됐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목표 주가가 240불인가 250불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표 주가가 딱 내려오니까 더 늦으면 안 되잖아요. 목표 주가를 400불 올린 거야. 60%를. 올리려면 또 논리가 있어야 돼요. 네, 논리를 이제 도조 컴퓨터 갖다. 도조 컴퓨터 차량용 업데이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는데 도조 컴퓨터 갖고 하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무슨 엑사플롭이다 뭐 이런 얘기 했을 텐데 기억나시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거기서 수익 창출될 게
그 자동차를 뭐 2천만 대 판다, 1,000만 대 판다 지금 말고 2030년에 그 거기서 파는 거에 이익률 10% 잡으면 얼마 나오냐면 한 70조 이익 나, 70조 영업이. 근데 아까 말한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그 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판다 그러잖아요. 그거 한 2,300만 대 팔면은 자동차 중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거 한 40조 되니까 합하면 가격하면은 한 380불 이상 나와요. 자율주행도 결국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칩이 핵심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또 반도체랑 반도체 지금 그 얘기. 그죠? 그래서 예. 한국의 반도체 관련된 주식도 칩 설계 업체 오늘 아까 초반에 말하는 내려가겠는데 뭐 그 제품은 아니지만 넥스트 칩 뭐 이런 네, 주가도 네. 많이 간 게 바로 같은 의미에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도체는 지금 나오고 있는 노이즈에 흔들려서 주식을 뺏길 필요 없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보유하고 가면서 네. 모아가면서 하면 된다. 예. 그러면 HBM하고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맞습니다. 볼까요? 예, 예. 네네. 근데 아침에 많이 올라갈 때 절대 사지 마시고 이게 또 말씀드린 매크로 사이드가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매크로가 만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높아질 때 사지 말고 내려갈 때 사라는 걸 철두철미하고 10월까지 갑시다. 좋습니다. 예. 반도체 이야기 김장렬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